저는 그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지금 학과장을 맡고 있는 김석준입니다. 오늘 대학원 진학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설명회는 이제 학석사 연계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정치학과 대학원에 진학할 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너무 이렇게 격식 있게 뭐 이렇게 진행하지는 않을 거고요. 캐주얼하게 그냥 여러분들 편하시게 뭐 샌드위치 드시면서 좀 편안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목차 설명드리면요. 먼저 오늘 학과 제가 전반적으로 소개를 드리고, 제가 교수님들 설명을 또 드리고, 또 이제 오늘 특별히 이제 그 교수님 세 분께서 오셔서, 본인 연구실을 소개를 드릴 겁니다. 오늘 세 분 교수님께서 참여를 하셨고요. 그리고 교수진 소개를 하고 나서 교육 과정을 잠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BK 팀을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BK 팀이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최근에 4월이었나요? 4월에 또 이렇게 BK 학생들하고 또 참여 교수님들하고 같이 그 시애틀 가서 이제 국제 학술 대회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직접 논문 발표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뭐 UC 데이비스 교수님들이 발표 논문에 대해서 굉장히 또 좋은 반응을 보이시기도 하고, 저희가 또 마이크로소프트 본사 들러가지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본사 그 시애틀에 있는 견학도 조금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BK 팀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팀장님께서 아마 소개를 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실 장학금, 그리고 입학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학과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더 관심 있을 만한 주제가 실제로 뭐 학석사 연계 과정에 있는 여러분들의 뭐 선배님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유학은 또 뭐 가신 선배님도 있는데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경험담을 조금 나눌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경북대학교 정치학과 대학원은요, 정치학과라고 해서 국제정치를 안 한다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치도 하고 있고, 국내 정치도 하고 있고, 비교 정치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이제 교육 목표는 정치학과 관련된 전문 학술의 이론과 방법을 같이 공부하고 학술 연구 활동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진로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을 텐데, 제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실제로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이 어디 가셨는지 그런 거 조금 제가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론 정치, 그리고 국제 정치, 비교 정치, 한국 정치, 이렇게 지금 네 분야의 교수님들이 계시고요. 제가 뭐 좀 적어 왔습니다. 제가 외우지를 못해가지고. 이론 정치 하시는 이제 최상수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정치 이론, 그리고 정치 사회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고, 뭐 최근에는 또 이제 228 정신의 보수 이념적 의미론이라든지 탈냉전과 진보적 민주주의론, 이런 또 논문 및 책이 있으시고요. 또 이 최양수 교수님 밑에 있는 이제 지도학생 같은 경우는 언론 및 일반 기업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정치 이론 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우리 최양수 교수님과 벤자민 톰슨 교수님을 찾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벤자민 톰슨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정치 철학, 민주주의, 그리고 유럽 정치,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학생은 우리 최양수 교수님이나 벤자민 톰슨 교수님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제정치 전공하시는 교수님이 이제 우리 과에 세 분이 계신데, 정희석 교수님은 이제 러시아 정치, 러시아에서 또 공부를 하셨고, 러시아 정치 쪽의 전문가시고, 우리 이정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정치, 중국 외교 정책, 해양 영토 분쟁을 전공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해양 영토 분쟁이라든지 중국의 해양 전략, 중미 전략 경쟁, 독도 지정학, 중국의 동북아 정책과 통일,
중국 1대1로 이런 분야에 특히 스페셜라이즈 된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특히 중국 뭐 해양 영토 분쟁, 뭐 중미 경쟁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우리 이정태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또 이정태 교수님 제자분들이 또 뭐 취업 성적이 좋습니다. 뭐 중국 원조우 의과대학 교수님으로 계신 분도 있고요. 뭐 물론 의과대학이라고 해서 뭐 의술을 가르치시지는 않을 것 같고 정치 쪽을 가르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육군 3사관학교 교수로 가신 분도 있고 동구의회 정책지원관으로 가신 분도 있고 현대 모비스 일반 이렇게 기업으로 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국 정치 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우리 이정태 교수님과 같이 공부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수님도 너무 좋으시고 학생들하고 계속 교류하셔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다가가기 쉬운 좋으신 교수님이세요. 그리고 이제 저도 국제정치를 전공을 하고 있고 저는 주로 이제 심리학적인 요소들로 어떻게 국제정치를 설명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심리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그 마이크로 레벨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제정치는 굉장히 또 큰 레벨인데 어떻게 이 가장 밑에 있는 미시적인 수준의 변인들로 굉장히 또 거시적인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쪽 분야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조금 이따 제가 또 제 연구실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우리 비교정치학 전공하시는 교수님은 두 분이 계시는데 이제 하세연 교수님께서는 비교정치, 지방자치 이런 쪽에 연구를 꾸준히 하고 계시고 우리 엄경 교수님 같은 경우는 또 조금 있다가 또 이제 그 교수님 연구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특히 AI를 이용해서 어떻게 정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지, AI가 또 요즘에 핫 이슈잖아요. 그래서 빅데이터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어떻게 정치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고 곧 이제 본인 연구실에 대해서 아마 그 학생이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정치학 전공으로 계시는 교수님께서 이제 강우진 교수님이신데 한국 선거, 민주주의 이쪽 분야에서 또 굉장히 권위자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 선거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뭐 특히 최근에 박정희 노스텔지아라는 또 책도 쓰셔서 굉장히 또 많은 학자들에게 인용이 되고 굉장히 또 세계에서 굉장히 또 탑 수준의 학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국 선거, 한국 정치 이쪽을 또 관심 있으시면 우리 강우진 교수님과 같이 공부를 하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오늘 직접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또 이제 더 자세히 아마 설명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저희 이제 AI 정치 랩이 있는데요. AI 정치 랩에 대해서 오늘 교수님께 설명하시나요? 아니면 학생이 설명을? 학생은 어디 가서 다음번에 먼저 하고. 네네네. 네. 그럼 그 다음 거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그 강우진 교수님께서 민주주의 연구센터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시고 그럼 AI 연구실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우진입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학과님들이 워낙 나이스하신 분이라서 뭐 지나치게 과찬을 하셨는데 네, 원래 한국정치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셨지만 이제 또 은퇴하시고 또 새로운 이제 또 교수님 우리가 국제정치를 뽑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정치 전공하는 사람은 저 혼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다른 선생님들도 한국정치 많이 하시죠. 이제 한국 정치는 뭐 여러 가지 파트가 있지만 주로 대학원에서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 이제 다 선거도 하셨을 테고 선거 결과도 지금 목도하셨을겠지만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민주주의 위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로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 체제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나은 정치 체제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 민주주의가 여러분들 같은 지역 청년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데 개선하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라는 이제 큰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차원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치적 대표성을 중심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지역 청년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잘 대표한다고 생각하세요? 한국 정치가? 네. 부족하다. 조금 부족하다는 건 나이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안타깝게도 매번 우리가 쇼핑하는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대구가 이제 사실 특정 정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40년 동안 보낸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잘 대표한다고 생각을 할 텐데 안타깝게도 대표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한국 정치의 역설이죠. 이런 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정치에서 정치적인 불평등의 문제, 그다음에 정치적 대표성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주제로 청년, 여성 뭐 등등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연구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는 대표성과 이제 뭐 그다음에 지역주의, 그다음에 여성할당제, 그다음에 여성의 대표성, 그다음에 한국의 진보 정당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지금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은 이제 예시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다양한 주제로 확장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선후배 간의 이런 관계도 해서 같이 연구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융복합 연구소 경우에 참여해서 같이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주로 제가 하고 있는 거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조사를 이런 걸 하고 있고 정치적 대표성 기초자료 이런 걸 하고 있고 요새는 이제 권위주의 아까 이제 우리 선생님이 뭐 과창에 말씀하셨지만 박정희 노스텔지아 참 그게 인연인가 돼. 사실 경북대 오기 전에 박정희 노스텔지아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왜냐면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도전과 역설 중에 가장 크게 전 박정희 노스텔지아라고 생각해서 연구를 시작했는데 이제 경북대로 오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러 주제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진로는 뭐 우리 다른 팀 그리고 경북대 대학원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쪽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뭐 지방자치가 앞으로는 본격화될 것이고 또 지역 대학 특히 경북대가 한국을 대표하는 거점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요구가 되게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학을 제대로 분석하고 이해하고 실제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죠. 이제 이것을 컨텐츠로 해서 구체적인 이제 툴로는 이제 우리 원경 선생님이 주로 말씀하실 AI라든지 이런 빅데이터 이런 다양한 툴을 가지고 구상을 한다면 아주 강력한 후보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정보세요? 네, 저는 국제정치 심리와 데이터 랩을 운영하고 있는 김석준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설명회 나왔을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이 랩은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이 실체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지금 실체를 갖춰가고 있고 저희 연구실의 교육 목표는 제가 좀 거창하게 잡았어요. 이 슬로건 국내 최고의 인재를 선발해서 세계 최고의 인재로 양성한다라는 거창한 저는 목표를 네, 세계 최고의 인재로 양성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하지만 이 목표와는 다르게 지금 지도학생은 학석사 연계과정 한 명에 불과한 네, 연구실입니다. 하지만 또 학생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저도 또 학생과 같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다. 조금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는 연구 분야는 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 분야인데 제가 이제 우리가 국가 안보를 하면 이제 공부를 하면 뭐 시그널링 뭐 이제 이런 거를 배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이제 국가 신호 이론, 국가의 의도를 어떻게 잘 이해하는지, 이 국가가 좀 거칠게 말하면 나쁜 놈인지 착한 놈인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지에 관해서 저는 공부를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핵정책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있고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하시겠지만 뭐 데모크래틱 크레더빌리티 어떻게 민주주의를 더 잘 믿는지 비민주주의를 더 잘 믿는지 뭐 더 잘 믿는다면 왜 그런지 안 그렇다면 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이런 쪽은 제가 뭐 심리학을 또 공부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심리학적인 또 실험이라든지 연구 방문론을 통해서 뭐 이런 주제들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주제가 있다면 이제 요즘에 뭐 클라이밋 체인지 때문에 사람들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기후 변화가 뭐 어떤 사람들 간, 집단 간, 국가 간 갈등을 늘리는지 또는 줄이는지 또 그거를 어떻게 해야 줄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통계적인 방법을 써서 연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논문들이 이제 뭐 게재가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저희 연구실에 함께 오시면 예, 아마 지금은 아직 학생들이라고도 할 거 없죠. 단 한 명밖에 없어서 뭐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학생들이 오면 이제 연구 주제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이야기하고 특히 방학 같은 때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 끝나고 나서 이제 방학 같은 때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본인의 주제가 있으면 정기적으로 모여서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고 계속 발전시키고 또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석사 졸업 전에는 최소한 뭐 한두 개의 뭐 퍼블리케이션은 있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뭐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항상 뭐 목표는 원대하기 때문에 그런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제 정치 그리고 또 데이터 분석하는 거 좀 좋아하고 뭐 수학도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학 잘하고 국제 정치 관심 있고 뭐 심리학적인 분야에 또 관심이 있으면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이런 분야를 전공하시는 분이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이 연구실에 오시면 저와 같이 세계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죠. 네, 저희는 AI 정치랩이라고 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름이 IT 정치랩이었는데 이게 이 분야가 워낙 빨리 바뀌는 분야이다 보니까 일단 AI 정치랩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고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지금 가장 핫한 분야인 AI를 비롯해서 이전에 관련된 컴퓨팅 파워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정치 현상을 분석하고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는 랩입니다. 먼저 저희 랩 같은 경우에는 연구 분야는 엄경 교수님께서 지도 교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선거, 예외 등 이제 정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 현상을 통계 및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서 분석하는 랩이라고 할 수 있고 최근 대표 논문이 이렇게 5가지 논문이 있고 저희 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수님 포함해서 6명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끼리도 이제 협업을 많이 해서 지도 교수님 포함해서 학생들이 작성한 논문도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계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2분이 계시고 보시다시피 정계 쪽으로 나가는 분들도 계시고 기업 쪽으로 상당히 다양한 분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랩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해놨지만 쉽게 말해서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가지고 이 정보화 시대에 있는 이런 테크니컬한 부분들을 이제 정치와 얼마나 잘 접목을 시킬 수 있냐가 저희 랩의 가장 큰 목표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이제 국회 정보나 다양한 정보들이 지금 산재해 있는데 이런 거를 최대한 정리해서 연구자 혹은 이제 시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공개하는 그런 역할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랩이 이제 어떤 거를 하냐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AI 정치 랩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저희는 이제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이제 정치 현상들을 다양하게 분석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랩에서 매월 첫 번째 금요일에 이제 원래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연구 주제나 연구 방법 같은 거를 공유하고 실제로 이제 본인이 작성하고 있는 논문들을 이제 팀원들에게 발표하면서 서로 이제 피드백하는 과정을 매월 걸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파이썬을 한다고 해서 조금 이렇게 좀 꺼려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AI 정치를 할 생각이 아예 없었고 3학년 1학기쯤인가 뒤늦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2년 동안 열심히 하고 이제 석사에 진학한 뒤에도 이제 충분히 이제 파이썬 능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게 이제 랩 자체에서 이제 파이썬 코딩 교육을 이제 선배들이 진행을 해주고 있고 본인이 원하는 어떤 논문이나 그런 연구가 있다면 그거에 이제 적합할 수 있는 그런 머신러닝 모델이나 AI 스킬들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선배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앞서 보셨다시피 이제 연구 논문을 공유 및 협업해서 이제 퍼블리시 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랩 자체를 넘어가지고 이제 조금 더 지역 사회나 국제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정치 DB 시스템 자체를 구축해
하고 이제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 DB라고 하면 뭐 이제 가장 큰 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국회 표결 데이터나 회의록 데이터 등을 이제 국회가 이제 빠른 속도로 조금 잘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전부터 이제 국회가 사실 가지고 있을 수도 없는 데이터까지 충분히 가지고 있고, 이런 DB를 활용해서 이제 현재 이제 교수님이 이제 대표로 계신 AI펜이라는 언론사에 이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시민들도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형태로 기사까지 작성을 해서 이제 언론사까지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미국 대선 예측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실제 논문을 퍼블리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재하진 않았지만 이제 코딩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GitHub라는 곳을 아실 텐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GitHub에 새로 계정을 만들어서 이제 충분히 연구자분들도 저희 데이터를 활용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GitHub에 이제 코드도 공개할 예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외부 활동을 보시게 되면 이제 AI 정치 융합 전공을 개설해가지고 학부 차원에서도 충분히 이제 AI 정치에 관련된 능력들을 배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과정이 대학원 커리큘럼으로 쭉 이어지기 때문에 석사 진학하시는 데는 충분히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참가 인원이 적어가지고 진행을 하지 못했는데, 매년 2회 이제 연구방법론 워크숍을 진행해서 국내외 정상급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연구방법론에 대한 이런 높은 지식들을 또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수진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내외 학술회의를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7월에 이제 후쿠시마 학원대학에 저희가 가가지고 학술회의에 참석해서 이제 제자들이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고, 올해 4월에는 WPSA라고 시애틀에서 열린 학술회의에 참석해서 논문에 대한 이제 평가를 받는 기회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중요한 게 결국은 이제 학문 진로가 어떠냐인데, 1번 이제 아까도 보셨다시피 선출직 공무원이나 보좌직, 정책 지원관들 다양하게 지원을 하실 수 있는 게, 실제로 저희가 이제 AI펜 언론사 관련해서 국회에 가서 이제 설명회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이제 교수님 나가시고 나서 여러 한 7, 8명 보좌 직원들이 저희한테 와가지고 우리도 이런 작업하고 있는데 너무 막히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해결했나? 이런 관심을 보이는 걸로 봐서는 국회에서도 보좌 직원 차원에서 상당히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은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출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알고 지내는 지방 의원들 몇 명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이제 아침 작업으로 한 게 뭐냐 물어보면 네이버에 자기 기사 몇 개 올라가기를 조금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런 테크니컬한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정치 관련으로 나가시더라도 충분히 저희 쪽에 이런 커리큘럼 들이 도움이 상당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이제 AI를 다루기 때문에 개발 관련 기업이나 리서치 기업 등을 당연히 지원을 하실 수 있고, 이제 더 많은 연구를 원하시면 박사 지원까지 하실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랩은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정치외교학과의 뭐 자랑인 BK 팀의 팀장님인 엄경 교수님께서 또 BK 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거 제가 준비한 건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저희가 이제 팜플렛을 했는데 여기 자석이 없다라는 걸 이제 파악이 돼서 불고 있으라 그랬어요.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게 저 파일이 존재하거든요. 같이 공유할 수 있으니까 그냥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희가 지금 유튜브 생중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전국에 있는 많은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정치학과 중에서 저희가 비수도권 대학에서는 유일하게 BK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BK 프로그램 핵심이 뭐냐면 학석사 과정, 그리고 석사 과정, 그리고 박사 과정한테 장학금을 주는 겁니다. 장학금을 줘서 편하게 공부했으면 미래에 기여를 하는 인재를 양성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고요. 구체적으로 장학금은 최저 석사 과정 같은 경우에 최저 100만 원 이상이 되고, 박사 과정 같은 경우는 최저 160만 원 이상을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고액은 없지만 물론 있겠죠. 예, 최고액은 최대액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 그렇고요. 그리고 저희 경북대 BK 교육연구팀은 정치학적 소양을 갖춘 데이터 사이언스 인재 양성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정치학적인 소양을 갖춘
데이터 분석가를 기르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은 저희는 데이터 분석이라고 도구를 통해서 정치 현상을 분석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앞으로 가는 게 어디고 뒤로 가는 게 뭐든지 네. 위 거가 앞으로 가는 거고 위가 밑에가 뒤로 가는 거. 네. 맞나요? 아니 앞으로 되네. 예. 뭐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 연구팀을 소개를 드리면 상당히 오래된 사진이죠. 네. 2013년부터 저희가 BK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니까 거의 12년 동안 하고 있죠. 네. 제가 팀장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 교수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석훈 교수님, 강호진 교수님, 그리고 하승 교수님, 벤자민 탐슨 이렇게 5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있었네요. 네. 교육과정은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1학기 때에 들어야 될 과목, 2학기 때에 들어야 될 과목, 그 다음 석사과정 같은 경우는 그 3학기를 또 들어야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이렇게 적용을 심화를 듣고 적용을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 오신 학생들은 이렇게 연구원문 입문, 기초, 빅데이터, 소위 머신러닝 기초를 듣게 되고, 그 다음에 처음 오신 분은 2학기 때 심화를, 여기 양적 연구 방법 심화,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그 빅데이터 분석 심화, 이렇게 심화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화를 들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학기에는 적용을 들으시면 이 분석 도구에 대한 것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정치 현상에 대한 것도 분석할 수 있는 소위 도메인 알러지가 있는 분석들을 가지고 있는 정치학적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지 않나 생각을 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차용하고 있는 학교는 정치 외교학과 차원에서는 없고요. 교육과정 안에 반영된 것은 정치 외교학과 차원에서는 경북대가 유일하고, 비슷한 것이 성균관대와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가 비슷한 것을 다른 학과에서 차용하고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이제 교육과정 이외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즉 비교과 과정이 뭐가 있냐는 말씀이신데, 2023년, 그러니까 2년 전까지만 해도 연구원 워크숍을 해서 국내외에 계신 분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최신 경향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 그거보다는 조금 더 확대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영문학과랑 같이 작업을 해서 소위 빅데이터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이렇게 했고요. 기초부터 시작해서 쭉 한번 하고, 현재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학문 분야마다 적용하는 사례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작년에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기초가 이거고,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면 되고, 그런 거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다면 2년차 때 돼서는 그거 갖고서 내가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특강으로 진행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동재 학생이 얘기했듯이 저희가 지역사회 기여를 함과 동시에 해외 학술 교류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2024년 7월달 한참 더울 때죠. 한참 더울 때 후쿠시마 대학교에 저희들이 가서 한일 젊은 연구자 교류 세미나를 개최했던 상황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상당히 감명을 받은 게 뭐냐면, 일본에 있는 소위 석사과정생들이 한국에 있는 경북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그 공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 명의 저희 학교 학생이 한 대여섯 명한테 들려서 같이 이야기를 했던 경험이 있던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발표했던 학생은 여기 김덕렬, 유원준, 유태현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번 년 초에 4월 달에 시애틀에서 열렸던 WPSA 서부 정치학계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던 경우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저희 쪽에서 제일 탑 저널이라고 하면 APSR 또는 폴리크 어널시스라고 하는 저널이 있는데, 그 저널이 게재를 해도 한번 투표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권유를 받을 정도로 상당히 퀄리티가 보장되어져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2025년도 사업 계획은 다음과 것 같습니다. 사업 계획이 별로 없는 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교육할 수 있는 기회, 저희가 알고 있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해외에 가서 발표를 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장학금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거와 똑같은 건데, 석사과정은 최저 100만 원 이상, 박사과정은 최저
160만 원 이상을 석사과정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박사과정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필사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어블리게이션이 있겠죠. 뭘 지켜야 되는 그런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 말고도 또 다른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BK팀만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경북대에 모든 해당하는 것이고 이거와 결합해서 봤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등록금 감면 제도가 있고요. 뭐 성적 우수 등록금 감면 제도가 있고 자세한 건 아마 아까 전에 말씀하신 네. 학과 예. 적용 일단 네. 생각하고 교내 봉사 근로도 있고 기타 혜택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학과장 님. 학교이지 네. 저희가 말씀할 거라 생각합니다. 별로 안녕하세요. 정치외교학과 조교를 맡고 있는 김화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은 장학과 입학 관련해가지고 간략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경북대학교 대학원의 장학금 크게 등록금 감면, 교내 봉사, 그다음에 기타 혜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이제 등록금 감면 중에서 이제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게 연계과정 장학금이거든요. 연계과정 이제 신청을 해서 이제 선발된 학생들이 석사과정에 지원하게 되면 석사 첫 학기는 등록금 전액 지원이 되고요. 이 경우에 저희 학교 지금 2025년 기준으로 석사 첫 학기 등록금이 27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요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우수 외국인 대학원 장학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성적 우수 장학금도 저희가 주어지고 있고요. 또 이제 그 학부와 비슷하게 저희가 봉사 장학금이 있는데 대학원생 같은 경우에는 연구조교 장학금과 교육조교 장학금으로 나눠져 있고 기타 혜택 중에는 이제 학부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장학금은 이제 학부생 학업 지원 장학금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졸업 예정자들이 졸업을 하고 바로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면 석사에 이제 들어갈 때 저희가 학교에서 150만 원 학업 지원금이 등록금 외로 주어지거든요. 그런 거를 일단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입학 관련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학부생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이제 쉽게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는 방법은 학석사 연계과정인데요. 학석사 연계과정은 학사와 석사 과정을 교육과정을 합해서 운영하는 과정이라서 일단은 지금 저희가 신청 기간이 다음 주부터 일주일 정도 기간이 주어져 있거든요. 6월 9일부터 6월 16일까지라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제 학교 홈페이지나 학과 홈페이지에서 관련 공지사항 보시고 신청하시면 되고 신청 방법은 저희가 통합정보 시스템에서 신청을 하고 관련 서류를 학과 사무실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학년 이상 재학생을 대상으로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고요. 편입생은 2학기 이상 이수하고 있는 학생이면 대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수 혜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사에서 석사로 바로 연계되어서 공부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별도의 입학 시험이 면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졸업할 때 저희가 이제 정치외교학과 전공 영역 졸업 논문이 면제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부담도 덜 수 있고 그다음에 학사 과정에서 최대 수강 학점이 21학점까지 늘어나고요. 석사 등록 학기도 3학기까지로 이제 단축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일반 대학원에 졸업하는 학생들보다 졸업하는 시기를 조금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연계과정 장학금이 있기 때문에 석사과정 등록금 전액이 첫 학기 등록금 전액이 지원되고 이것과 별개로 저희 국가에서 지금 BK 참여 학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니어 BK라는 장학 프로그램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니어 BK 같은 경우에는 학부 마지막 학기 연계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80만 원씩 5개월 동안 지원을 하고요. 400만 원 까지 지원되는 프로그램이니까 이제 연계과정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이제 관련 공지를 참고해서 다음 주에 이제 선발을 하는 신청 기간이 있으니까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이제 그 연계과정 학생이 아닌데 일반 대학원에 들어오고 싶다는 학생은 저희가 정기와 후기 모집이 있고요. 지금
후기 모집 원서 접수가 6월 11일부터 23일까지 있거든요. 온라인으로 접수한 다음에 이제 구술 면접을 보시면 되는데 지금 구술 면접은 저희가 7월 10일에 예정되어 있고요. 석사 과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공과 관련된 문제 2가지 정도 저희가 출제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한 1시간 정도 본인의 생각을 정리를 하고 그 본인이 정리한 답변에 대해서 교수님과 이제 그에 대해서 면접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개로 특별 전형으로 입학 전형이 있고요. 4월 중순부터 5월 초, 그 다음에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가 선발 시기고, 이제 정치학과 같은 경우에는 토픽 4급 이상 성적 보유자가 지원 자격입니다. 네, 외국인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성적에 따라서 저희가 킹스 장학금이나 우수 킹스 장학금이 있기 때문에 네, 관심 있는 외국인 학생들도 국제교류청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지금 학석사 연계 과정을 하고 있는 우리 박찬희 학생이 뭐 학석사 연계 과정 뭐 이런 게 좋다, 뭐 본인의 경험 이렇게 해서 잠깐 소개를 해주겠습니다.